네,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로써 이제 유튜브가 꽤 됐는데, 동영상이 한 8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느샌가 하나하나 올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계속 구독해 주시는 분들, 처음부터 계속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구독 취소 안 하시고 유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주말이니까 사실 뭐 한올바이오 파마에 관련된 얘기지만 전반적인 투자 철학이나 투자 목적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나 해야 될 것들,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고 투자 철학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과 맞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개인마다 성향이 있고 철학이 다른 거니까, 단 철학이 있으시다면 그 철학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꼭 어떤 철학이든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 철학은 참고로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계속 나고 있죠. 영상도 저도 몇 개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뭐 이란이 공격하는 미사일들을 공중에서 방어하는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하나씩 초음속 미사일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미사일 떨어지는 걸 보면 무섭더라고요. 그 전쟁이라는 게 참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최상위 레벨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전쟁이 나서 지금 국제 정세가 많이 불안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뭐가 없겠죠. 우리나라가 전쟁 해당 국가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전쟁 났다고 주식을 뭐 매도하거나 아니면 전쟁 났다고 매수를 더 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개인만의 투자 철학을 꾸준히 유지해 가시면서 말 그대로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 현재 상황에서, 전쟁이나 뭐 그런 것들이죠.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한올이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도 26,000원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26,000원이면 다른 바이오주들 뭐 알테오젠은 한 6% 정도 빠진 것 같고, 한올이 마이너스 한 3% 중반대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좀 누가 덜 빠졌냐 더 빠졌냐 뭐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한올이 그래도 지금 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바닥이 아니라면 더 흘러내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라도 매도가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주식 가격 보면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한올 주식 가격에 흔들리지 않기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한올 주식 가격이 흘러내리는 건 한올 펀더멘털에 대한 이슈보단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안전자산 투자 심리가 더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뭐 채권이나 아니면 뭐 금 이런데 좀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 자산이 빠져나가는 격이기 때문에 한올의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다 빠졌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미사일 날렸다고 주식 빼면 주식 안 뺄 수 있는 요인이 없거든요. 시장은 매번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흘러나오고 부정적인 뉴스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 가격이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그 부정적인 뉴스에 세게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어제 좀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그 말은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까지 긍정적인 뉴스로 많이 반응을 하다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정적인 소식이어도 쭉 흘러내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 앞으로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트럼프가 이란과 핵 협상에 대해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국제 정세가 불확실하면 할수록 주식 가격은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은 지금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혼자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쉽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불안한 증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올 주식이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25,000원, 24,000원까지 다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을 보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았으면 좋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마음 다 잡으시고, 알고 맞으면 좀 덜 아프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이 때릴 때도 때린다 하고 때리면 좀 덜 아픕니다. 모르게 때리면 엄청 아픈데, 알고 맞으면 좀 덜 아픈 게 또 매니까, 한올 주식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 때문에. 모든 우리나라 주식이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와중에 오르는 주식들 있죠. 뭐 방산주나 아니면 뭐 배당주, 안정적인 배당이 주는 배당주 정도는 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흔들려가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제정세 불안하다고 배당주 사고, 뭐 국제정세 안정됐다고 성장주 사고, 이거 말은 쉽죠. 근데 당장에 해보신 분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해봤잖아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뭐 오르든 떨어지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그 국제 정세와 관련이 되지 않은 회사들은 나중에 결국 기업가치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올을 따지고 보면 국제 정세와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있지는 않죠. 이뮤노반트가 임상만 잘하면 되고요. 하버바이오메드와의 그 라이선스 싸움 문제, 분쟁이 중재소 분쟁만 해결되면 되는 거고, 사실 국제 정세가 뭐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든 주식 가격은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올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주식 가격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한올 임상은 이뮤노반트가 잘하고 있고,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하버도 지금 6월 말에 임상 승인을 예상하고 있고, 7월 초까지요. 임상 승인을 예상하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 정세랑은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올 주식 가격이 흔들리겠지만 흔들리지 않기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올 주식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식 가격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건 투자 철학이 좀 부족하거나 훈련이 덜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신 분들은 떨어지면 뭐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매도를 하진 않거든요. 투자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매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순간 매도 버튼 눌러지고, 그러면 주식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주식 샀다고 똑같을까요? 테슬라 주식 샀다고 다를까요? 그 사람들은 애플 주식 샀다고 다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갖고 있다고 다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200달러다 그러면 100달러 가면 100달러까지 사더라도 50달러 가면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철학이 없으시면 주식하기 힘듭니다. 돈 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쟁 났다고 한올 주식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거에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한올의 펀더멘탈만 보세요. 그 기업만 보시고, 그 기업만 보면 임상진행하고 바이오 회사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채권, 금 가격, 뭐 유가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뿐이지 한올 회사가 휘청휘청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정세에 휘말리지 마시고, 트럼프 발언에 휘말리지 마시고, 뭐 정세 분위기는 아셔야 되니까 참고는 하셔야죠. 주식 시장도 왜 떨어지는지는 알아야 좀 덜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네, 한올이랑은 상관없네, 여기까지만 답 내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단순하게 한올 회사가 망할까? 전쟁 때문에 망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고, 한올 주식 가격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전혀 개의치 마시고,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건 한올도 어쩔 수 없다. 단 한올 회사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주식 가격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외국인들이 팔아서, 기관이 팔아서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개인들이 팔아서 떨어지는 거지, 그게 한올 회사가 휘청거려서 파는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를 좀 아시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이 이제 위기를 기회로. 제가 뭐 투자를 그렇게 막 오래 했다면 오래 했지만 안 했다면 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참 나중에 보면 항상 기회예요. 뭐 대표적으로 다들 겪으셨을 수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한올 이슈만으로 보면 HL161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이 콜레스테롤 이슈, 콜레스테롤 상승으로 HL161이 콜레스테롤 상승으로 부작용이 나서 이뮤노반트가 연도가 2021년이었나 2022년이었나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임상을 스스로 중단을 했거든요. 그때 한올이 13,000원인가 4,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 부작용이 없는 그 IMVT1402번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주식 가격이 3만원대로 다시 다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꼭 지나가 보면 안다 이거죠. 아, 그때 살걸. 근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 위기일 때는 사람들이 다 공포감에 휘말려서 아,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아, 더 떨어질 것 같아. 아, 지금 바닥은 아닌 것 같아. 쌍바닥 확인해야지. 뭐 3중바닥 확인해야지.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타이밍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위기 상황은 너무 공포감이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결국 지나고 보면 항상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올 펀더멘털이 안 흔들렸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흔들리면 위기가 위기죠.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올이 IMV740이 부작용 없는 약물이 예를 들어서 듣지도 못한 부작용이 갑자기 생겼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뭐 어떤 환자들의 이슈로 임상이 중단되거나 그러면 그건 위기죠, 위기. 그럴 때는 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모든 주식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건 주주들의 책임인 거니까요. 그게 리스크인 거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단지 주식 가격만 떨어졌을 때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토클리맙이 부작용 났을 때는 그거는 위기였어요. 사실 위기였는데 그 1402의 존재감을 알고 있었던 분이나 1402가 뭐 바토클리맙이 LDL 콜레스테롤 부작용 이슈가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콜레스테롤이 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상승 효과가 부작용이 나고 나서 이뮤노반테에서 확인을 해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절 약물 계열의 약물로 같이 병용해서 먹으면 경구용 약물을 먹으면 괜찮다. 제자리로 돌아온다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바토클리맙 임상 중단했다. 아, 무섭다. 팔아야지 했던 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돌아온다. 뭐 콜레스테롤 조절 약물을 병용하면 괜찮아진다까지 얘기를 못 들으신 분은 많이 손해를 보고 파셨을 거고 아, 그러면 저 부작용이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부작용인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에서 판단을 하겠지라고 기회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진득하게 기다리신 분들은 그게 또 위기가 기회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한올의 펀더멘털에 대한 위기 그 이슈가 아니라면 주식 가격 떨어진 건 분명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6,000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6,000원, 2만 뭐 지금 7,000원 뭐 이때쯤에는 지금도 워낙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투자금을 제가 책임져 드리지는 못합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투자 철학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본인 철학이랑 안 맞으시면 파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투자 철학과 나는 덕구리님 이근에 동의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조금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투자 철학이 좀 흔들리시는 분들이나 주식 가격이 매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실망하시고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기회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빠졌을 때 싸졌을 때 사는 훈련을 해보자. 근데 이 훈련을 어떻게 하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으로 그냥 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봐야 알아요. 사봐야 쌌을 때 산 기분과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사봤다 하는 기분과 싸게 잘 샀네 라고 느껴지는 기분과 사고도 불안하네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기분과 나중에 다시 올랐을 때 그때 샀던 걸 잘했네 라는 그 기분 모두 다 누릴 수 있으려면 사봐야 돼요. 사봐야 그걸 누릴 수 있지. 나중에 돼서 뭐 올랐을 때 그때 살 걸 참 기계적으로 사는 게 맞네 라고 똑같은 후회를 계속하면 3년 5년 훈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법은 딱 하나가였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조금씩 부담 안 되게. 본인의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뭐 흔들리지 않는 회사들이다. 다 주식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빠졌기 때문에 국제 정세 때문에 빠졌지 본인의 기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기업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조금씩 분산해서 사보는 거예요. 사봐서 주식 수를 늘려봐야 잘 샀네 라고 나중에 국제 정세가 좀 마무리가 되고, 이거 시간 지나면 다 마무리 되는 것들이잖아요. 뭐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10달이 걸리든 시간이 걸리면 다 마무리 되는 것들이고, 주식시장은 거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주식시장이 반응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씩 기계적으로 사봐야 훈련이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살 때는 진짜 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졌네 하고 돈 들어왔을 때 똑같이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냥 모으는 거. 훈련이 되시면 나중에 충분히 그 뿌린 씨앗을 나중에 큰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본인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샀을 때 참 뿌듯함으로 많이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훈련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쌀 때. 다른 종목들도 싸졌을 때. 단, 남들 말 듣고 사서 그 회사 뭔지 잘 모르는데 가격만 떨어졌다고 사면 나중에 불안하거든요. 이게 오르면 다행인데 더 떨어지면 이거 기계적으로 언제까지 사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낱말 들어서 샀더라도 공부를 좀 하세요. 그 회사의 공부를 좀 하시고, 그 기업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네이버나 뭐 검색창에 치시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다트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회사 이름을 검색하시면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시면 회사의 공시가 쫙 나와요. 거기서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매년 말에 나오는 사업보고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 짜잘짜잘한 공시들 말고 그런 보고서들 딱 펼쳐놓고 읽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 주식이야. 내가 너무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몰라. 근데 반도체 주식이야.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추천해드리는 거는 좀 업황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그 반도체면 뭐 사이클이나 이런 주기들을 차라리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계 하나하나마다의 원리를 판단해 보기는 개인은 너무 힘들고,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 주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산업 분위기를 모르시거나 하시면은 꼭 그런 반도체 기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꼭 산업 분위기를 좀 보시는 게 낫고, 그 산업 분위기도 사실 그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꼭 본인 투자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권장이 아니라 거의 필수입니다. 원래 사기 전에 읽으셨어야 되는데 추천해서 들어가신 주식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무슨 회사인지. 판단이 안 서시면 사실 저는 만약에 낱말 듣고 샀는데 그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나 이런 걸 읽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안 사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불안하고 안 사도 불안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망하지 않을 회사다 그러면 뭐 사셔도 괜찮아요. 언젠간 회복할 겁니다. 근데 이 회사 소형주인데 되게 어려운데 이 회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좀 불안해 하시는 주식을 갖고 계신다면, 사실 공부가 덜 됐을 때 사면 뭐 나중에 오르면 다행이지만 어떤 게 오를지 모릅니다. 제가 제 추천대로 뭐 모르는 회사 사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정말 기계적으로 사도 이 회사는 돌아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훈련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사시면 되고. 근데 그렇게 사시다 보면 이게 뭐가 좋냐면 나중에 이제 뭐 돈을 좀 더 아끼게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절실해지니까, 그 주식의 가치가 빨리 회복하기가 절실해지니까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왜 샀는지 생각하기. 왜 샀는지 생각하기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항상 보면 주식을 팔 때나 살 때나 이유가 다 있죠. 근데 살 때는 참 이유를 잘 찾거든요. 이래서 사고 저래서 사고, 사는 이유는 되게 잘 찾는데 팔 때는 사람들이 딱 하나예요. 지금 팔 때 아닌가? 지금 고점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 가격이면 팔아야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 한올도 52,000원이 갔을 때 이 정도면 좀 고평가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팔았으면 정말 잘 파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한올이 뭐 임상도 잘 되고 뭐 앞으로 확장성도 있고 바이오주도 그때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거품인데 지금 좀 고평가인데 라고 했을 때 팔아야 될 타이밍이었을 수도 있어요. 52,000원이. 근데 저는 그때 안 팔았거든요. 왜 안 팔았냐면 뭐 물론 그때 팔았어야지 라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예, 저도 그때 판단을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샀는지 생각했거든요. 왜 샀는지. 한올을 왜 샀을까 내가. 사실 제 목표는 그 M&A가 되거나 아니면 한올이 정말 신약이 나와서 신약이 판매될 때 로얄티를 지급받을 때 그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가장 한올에게 좋은 가격을 주고 사람들이 주식을 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건 저의 판단이고 예상이지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2,000원을 갔을 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뭐 M&A가 된다거나 한올이 임상을 성공을 해서 뭐 신약이 곧 나온다거나 로열티가 곧 수치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52,000원이 가도 아직 내가 샀던 이유에 대해서 팔아야 되는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때 52,000원 갔을 때 어떤 루머가 있어서 예를 들면 한올이 뭐 어디 M&A 된다, 신약이 곧 나온다 라는 루머가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서 급하게 올라간 거면 그때는 뭐 프로핏 찬스죠 사실. 바로 이제 너무 급등이네. 이거는 소문인데 한올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소문 있을 때는 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렇게 왔으면, 그런 이유로 올라갔으면은 저도 좀 팔았을 텐데 그냥 바이오 회사 주식 자체가 다 좋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 이유랑 팔아야 되는 이유가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팔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모으고 있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26,000원, 7,000원이 됐기 때문에 52,000원이 정말 절호의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더 멀리 봤고 팔아야 될 이유를 그때는 찾지 못했고요. 왜 샀는지를 생각해보면 나는 이 회사가 약물이 좋고 확장성도 있고 곧 이뮤노반트가 M&A도 나중에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산 이유였으니까. 왜 샀는지를 생각하면 조금 팔 때 팔아야 될 이유가 생각이 나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왜 샀는지 생각하기. 근데 주식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진 주식도 뭐 70%, 80% 이렇게 때려 맞아도 왜 샀는지 생각하면 그때 또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는 이 회사가 공부했을 때 내가 산 이 회사는 절대 펀더멘털이 지금 흔들리지 않았어. 근데 그 산업 분위기나 업황 분위기가 안 좋아서 주식 가격이 70%, 80% 빠졌을 뿐이지 난 이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이 회사의 산업은 언젠간 돌아올 거야. 나중에 내가 그린 미래는 언젠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살 수 있거든요. 70%, 80%가 빠져도. 그러고 나중에 돌아오면 그 수익이 온전히 제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 80% 됐다고 이 회사 망했다 아니면 뭐 이 회사는 답이 없네, 주식 너무 많이 빠졌네 라고 팔기에는 산 이유랑 팔 이유랑 너무 안 맞지 않나요? 그죠? 살 때는 공부해서 사고 팔 때는 가격 때문에 팔고 이거는 솔직히 논리적으로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하면 좀 주식 가격에 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 철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왜 샀는지를 생각하면 팔 때도 팔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때는 팔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한올 주식 가격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가격 가지고는 흔들리지 말자. 전쟁이나 지금 뭐 국제 정세나 뭐 유가 올라가고 금 가격 상승, 채권 가격 상승 뭐 이런 것처럼 안전자산에 투자가 좀 몰릴 뿐이지 한올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올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 가격에는 절대 흔들리지 말자. 내가 주식 가격 보고 사신 분이면 뭐 매수 하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올 기업만 보고 사신 분들이면 그거를 잘 흔들리지 않고 견뎌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견뎌 나갈 거면 이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떨어진 가격이 어찌 보면 가격만 딱 보면 지금 시가총액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너무 싼 기회일 수 있다 라고, 위기를 기회로.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가격을 보면 무서워할 건 아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자 한번. 그것도 훈련이다. 나중에 다른 종목도 열심히 사 모으다 보면 분명히 가격이 떨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도 불안해서 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모아가는 훈련을 해보면 나중에 충분히 주식 투자하실 때,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불안하면 난 이 종목을 왜 샀지? 라고 근본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샀는지부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열심히 공부했던 때로 돌아가 보고, 내가 왜 이 주식을 모으고 있는지 그때 마인드로 돌아가 보면 갑자기 주식 가격이 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올처럼 저는 좀 싸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제 주식 가격에도 덜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왜 샀는지를 생각하면 굳이 지금 가격에 무섭다고 팔 이유도 없어지거든요. 팔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샀을 때 이유가 있으면 팔 때도 같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살 때는 펀더멘털로 사고, 팔 때는 가격 떨어졌으니까 무서워서 팔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하면 팔 때도 팔아야 될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기면 팔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은 주말이니까 좀 이런 투자 철학이나 한올바이오파마를 지금 주식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좀 위주로 봤고요. 내일도 제가 시간이 되면 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영상을 찍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좀 쉽지 않은 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되면 위험자산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 여러분들은 주식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최소한이라도 뭐 파시고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배를 타시길 원하시는 분들, 가격 떨어졌을 때 파는 분들은 다른 주식 하더라도 이게 주식 계좌가 제가 봤을 때는 10%런 것만 남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처럼 펀더멘털 위주로 투자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드린 말씀, 법은 아니지만 명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도 푹 쉬시고, 많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럴 때 위기를 기회로 공부도 하시고, 한올바이오파마 제 영상도 좋고요. 다른 펀더멘털적인 이슈나 뭐 보고서나 아니면 저기 반기 보고서나 분기보 회사에서 나오는 공시자료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최대주주가 누군지,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 지분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셔서 위기를 기회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긴 안목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저녁인데 제가 영상 올리게 됐고요. 저녁 푹 주무시고 내일 주말까지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